책 준비해 오셨죠? 자, 오늘은 마음의 미래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미래요. 뭐 다른 그 책들은 제목만 들어도 어떤 제목, 내용이 있구나 대충 감이 잡히는데 이건 힘드네요. 좀 어떤 책입니까? 자,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하여 신경과학과 물리학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최신 연구 결과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부에는 인간의 마음과 의식이라는 우주 최고의 미스터리를 뇌과학 측면에서 조명하고요. 2부에서는 텔레파시, 염력, 기억 저장, 지능 높이기 등 육체를 초월한 상상 이상의 힘을 발휘한 인간의 마음을 분석합니다. 3부는 꿈, 마음, 조종, 정신질환, 두뇌, 로봇, 두뇌 역설계 등 외계인의 의식 등 변형된 의식 세계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일종의 뇌과학과 관련된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뇌과학 물리학이라는 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위로 또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저자가 누굽니까? 자, 이 책은 그 마음이라고 불리는 철학적인 분야에 대해서 뇌과학의 관점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미치오 가쿠 씨는 물리학 박사인데요. 이분은 평행우주, 미래의 물리학 등을 집필하신 분으로 뇌과학 쪽은 사실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생략되어서 쉽게 이룰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제목인 마음의 미래는 다른 말로 해석하라면 뇌과학의 미래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나오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요. 정확하게 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자, 이 책에서는 인간의 의식을 설명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데요. 막연한 미래를 실감나는 현실로 바꿔놨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사람의 기억을 저장하고 텔레파시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꿈을 촬영하고 생각만으로 인공보철물을 움직이는 것이 현재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고 해요. 미래에는 똑똑한 알약 하나로 우리의 정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뇌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뉴런 단위로 컴퓨터에 업로드하고 전기 신호를 통해서 생각과 감정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하고 교환할 수 있는 마음의 인터넷, 브레인 메일이 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영화 매트릭스처럼 언젠가는 컴퓨터를 통해 특정 기억이나 기술을 사람의 뇌에 다운로드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의식을 우주 반대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 컴퓨터와 로봇의 인간의 기억과 의식을 저장해서 불멸의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좀 하더라도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싶을 텐데 예. 요즘 여러 가지 그 IT와 또 인공지능 또 어떤 뇌과학의 발전 이런 추세를 보면은 야 이게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도 아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예, 이 책이 사실 작년에 읽었는데 예, 준비를 하다가 요맘때 맞춰서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좀 많이 숙성을 시켰군요. 예. 예.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뇌의 여러 가지 그 작용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마음을 어떤 거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자, 수많은 철학적인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이분은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다 제치고 과학자답게 마음이란 뇌의 작용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따라서 뇌를 연구함으로써 마음과 의식을 연구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요. 네, 근데 이게 시작이 된 계기가 재밌는 게 한 남자가 사고로 파이프가 좌측 뇌에 콱 박혔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근데 굉장히 폭력적, 감정적인 사람이 돼서 네.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된 사실로 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게 된 거죠. 살아나긴 했지만 성격이 네, 변했군요. 성격이 예, 변했어요. 예. 운에만 남은 거죠. 또 한 가지 사례는 해마의 손상. 그러니까 우리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데 있잖아요. 해마. 거기가 손상이 간 경우 사고 나기 전까지 기억은 또렷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 5분만 하고 나서는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해마가 망가져서. 진짜나 영화 그 메멘토로군요. 그렇죠. 메멘토 예, 모리처럼. 예. 그래서 매일 아침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놀라면서 85세까지 살아간 이야기가 있다고 예, 합니다. 예. 예전에는 이렇게 뇌의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 손상받은 사람을 찾아야만 했는데요. 네. 현재는 MRI가 굉장히 발달해서 한쪽 뇌를 멈추게 할 수 있다네요. 음, 그래가지고 뇌의 기능 정지로 인해서 어떠한 기능인지를 밝혀지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알게 된 부분이 재밌는데 잠과 꿈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렇군요. 사실 꿈에 대한 그 얘기가 많이 분분해요. 예, 뭐 사실 뭐 꿈을 어떻게 꾸느냐 또 여기 대해서 뭐 해몽을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뭐 무의식의 세계다. 뭐 정의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마음이란 게 결국 이제 뇌의 작용이다. 뇌의 역할에 따라서 이제 결정된다는 것인데 꿈 같은 경우도 예.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예.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는 깨어있는 동안 들어온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음, 그다음에 최신 기술 중에 정말 대단한데 꿈을
꾸는 영상을 흐릿하게나마 영상으로 바꾸는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이제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 오감 중에서 미각, 시각, 청각만 활동을 한대요. 근데 미각은 못 느껴본 것 같은데 미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꿈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다른 사람과 같은 꾸는 방법까지 연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더 나아가서는 이 꿈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결국은 옛날에 있었던 뭐 영화 매트릭스라든지 예. 뭐 어떤 뭐 꿈의 세계 뭐 다른 이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뭐 작업을 한다거나 이게 결코 아주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좀 연관성을 찾을 수가 그러니까 있겠군요. 뇌에서 이런 전자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전기작을 읽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넣는 거죠. 결국은 영화에서만 정말 있는 줄 알았던 뭐 사람의 꿈, 예. 더 나아가서 뭐 마음에까지도 뭔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데, 예. 참, 재밌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요. 앞서 그 영생에 관한 또 이야기도 나온다고 했는데요. 영생, 영원히 산다는 것은 뭐 정말 영원한 또 인간의 정말 그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재밌는 게 이렇게 뇌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마음과 의식이 뇌의 작용이라면 마음의 미래잖아요, 제목이. 네. 마음의 미래를 영생에 관한 것까지 생각할 수 있지 않냐는 결론에 갑니다. 음, 나라는 존재를 영원히 인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영생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책 속에서 몇 가지 영생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기계로, 두 번째는 나노봇의 형태로, 세 번째는 빛의 형태입니다. 네, 기계로 나노봇의 형태로 빛의 형태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아니고요. 예, 그렇죠. 다른 개념으로 이제 대입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예, 예. 각각의 방식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우선 첫 번째로 기계에다가 우리 뇌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하.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뇌를 완전하게 분석을 해서 그 구성을 그대로 디지털로 만들어 컴퓨터에 넣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영화에 좀 가까워도 나왔던 그런 그렇죠. 거도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인간의 뇌를 분석하는데 수십 년이 걸린대요. 현재 기술로는. 예, 예. 그리고 분석된 뇌를 다시 기계에 넣었는데도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70년에 나중에는 몇 분 만에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그 얘기를 발전 속도를 보면요. 예. 근데 이게 21세기 말쯤에는 한 몇 분 만에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너무 엄청난 이야기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육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건 진짜 나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나노봇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신만. 예. 그리고 이제 나노봇을 통해서 영생을 가는 건데 나노봇이라는 게 뭐냐면 분자 사이즈로 아주 작은 로봇을 나노봇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몸 안을 돌아다니면서 인간의 노화가 일어나는 부분을 그대로 채워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인간이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요 부분을 제가 아주 흥미로워하겠군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작은 단위의 로봇을 만들기까지는 아직까지 멀고 그렇게 만든 로봇들이 계속해서 작동을 해줄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네. 또 다른 문제는 또 뭐냐. 멀쩡한 사람도 암에 걸려 죽을 수 있잖아요. 예. 나노로봇이 역작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빛과 에너지 형태가 나오는 건데요. 앞에 두 가지의 경우 물질 세계에 기반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간 죽어야 돼요. 그러나 빛이나 에너지 형태의 의식을 가진 존재가 되면 진정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좀 빛이나 에너지 형태로 사람이 변하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좀 말이 안 되는데 예, 예. 이 책 속에 나와 있는데 정말 재밌는데 빛을 일정한 형태 물질처럼 가두는 기술을 발달했다는 거예요. 이 가두는 형태로 조립을 해가지고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단계까지 이루는데 이거는 다음 세계나 가능한 그런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보다 더 외계인 수백만 년 진화했다고 치면은 걔네들이 빛이나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면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어요. 네. 즉 외계인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신이라는 형태로 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뭐 신적인 존재가 예.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또 해주는 거죠. 예. 야, 근데 앞서서 꿈의 어떤 그 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할 때는 가능성도 있겠다 싶었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이게 좀 너무 앞서가죠. 얘기. 지가 않는 그죠.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영생에 관한 이야기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에도 인공지능의 발달과 인간의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자는 아마도 인공지능과 인간이 하나로 융합돼서 어느 순간 새로운 인류가 탄생할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나가는 생명체가 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알파고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바둑만큼은 컴퓨터가 정말 인간의 영역에 도전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너무 우습게 쉽게 그걸 뛰어넘었어요. 예. 정말 이제 앞으로 1년, 2년, 3년이 정말 매해 어떤 그 발전이 될지 좀 이제는 슬슬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 기술 개발의 무호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매번 매해 두회 부회씩 늘어난다고. 네. 알파고가 올해 이만큼이면 내년에 그 더블 만큼 걔가 이 발전해 정도, 있는 예, 예. 거예요. 예, 이제 보면은 그 제가 이제 이 책을 보고 느낀 게 그런 거. 이게 사피엔스의 후속편이 아닌가. 음, 사피엔스에 보면 그랬거든요. 유발 하라리가 2050년쯤에 영생하는 인간을 아마 설계하게 될 것이다. 음, 그럼 영생하는 인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얘기가 이 책에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책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전혀 다른 관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게 어쩌면 인간이라는 게 세포라는 나노본에 의해 만들어진 생체 로봇. 세포를 이제 나노봇으로 이제 일을 네, 하자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만든 거죠. 그러면 어쩌면 우리 이전에 초고대 문명이 우리를 만들어낸 것도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소위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은 빛으로 된 생명체로서 우주나 아니면 고대에 살았던 생명체가 음, 그걸 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수많은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신화나 전설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도 존재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이게 또 되더라고요. 가다 보면 벽인 신앙의 문제와도 또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연결이 있겠죠. 되면서요. 예, 좀 약간 그 무신론이냐 유신론이냐 예. 또 그런 부분 또 치열한 논쟁이 붙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네, 이제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어떤 분들이 좀 읽으면 좋을까요? 아마 뇌에 관해서, 미래에 관해서, AI에 관해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분 책을 읽으면은 정말 공상과학 소설은 저리 가라 할 예, 정도로 예,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들어가 예, 있습니다. 예, 예. 그것도 영화, 게임, 소설에 나온 얘기들을 다 분석해줘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인들 사이에서 예, 남자분이 예, 이런 거 좀 얘기를 해주면은 예. 굉장히 재밌어 하겠네요. 근데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별로 안 좋아하던데 아, 알겠습니다. 복잡하다고. 다 차이가 있겠군요. 아, 이걸 좀 재밌게 얘기를 해야죠. 재미없게 얘기했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마음이라는 주제는 좀 주로 인문학적으로 여태까지 해석하고 또 이야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 이것을 과학적으로 결국 이제 뇌과학의 예, 영역이다. 그렇다면 뇌과학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발전할 수 있겠느냐 어떤 가능성을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흥미롭기도 하고 예, 좀 두렵기도 하고 예, 예 정말 그 10년 전에 뭐 그냥 말 그대로 공상과학 영화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조금씩 저럴 수도 있겠네라는 부분이 되면서 좀 그런 그 두려움도 많이 좀 들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제 매트릭스가 다시 재개봉을 한대요, 예, 영화에서. 예, 예. 그때는 재미로 봤던 영화인데, 음, 지금 보면은 왠지 무서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요. 뭐 사실 또 인간이 그 컴퓨터화되어서 예, 뭐 여러 가지 뭐 사건 일으키는 영화들도 요즘 속속 나오기 지 않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좀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 좀 찾아서 볼 만한 책이고요. 다음 시간은 좀 어떤 책을 다음에는 또 그렇고요. 또 다음 시간에 언제 또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음, 쉬고, 예, 다다음 주에는 예,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만 시간의 재발견. 예. 그것도 어떤 겁니까? 자, 1만 시간의 법칙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만 시간 동안 뭐 일을 하면은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의 좀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걸 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아하, 이게 제대로 된 1만 시간 사용법에 관한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반은 알고 반은 어떤 틀린 가운데에서 좀 접근해 보도록 하죠. 예. 자, 명절 연휴 다음 주까지 푹 쉬시고요. 또 다다음 주에 들어가죠.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수고하십시오. 안정환 작가였습니다.